주식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영상을 꼭 여러 번 돌려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에는 전 세계 투자자의 우상인 워런 버핏의 동반자이자 조력자인 찰리 먼거가 이야기하는 투자 철학에 대한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워런 버핏이 매일 하면서 가장 먼저 찾아 읽는 주인공, 1인자보다 더 주목받는 2인자, 빌 게이츠, 모건 하우절도 임모와 칭송하는 현인들의 현자, 그런 투자의 거인이 알려주는 대로 배우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투자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워런 버핏을 언급한 책은 많지만 정작 그는 단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찰리 먼거는 가난한 찰리의 영감이라는 한 권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가 여러 곳에서 강연한 내용을 모아 편집한 이 책은 2005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워런 버핏이 실수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한 주주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언급된 책이기도 하죠. 가난한 찰리의 영감, 자산 3조 원의 찰리 먼거가 쓴 책치고는 제목부터가 역설적이죠. 하지만 그만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하며 그의 유익한 조언들로 가득 찬 책입니다. 이 책은 아쉽게도 해외 출간이 허용되지 않아 한국에서는 볼 수 없지만 그의 저작물에 대한 권위자들이 국내에서 기획한 책을 통해 우리는 그의 투자 철학과 사상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책 찰리 먼거 바이블입니다. 주식 투자 성공을 이끄는 것은 기질과 끊임없는 학습. 성공 투자의 핵심 요소로 찰리 먼거가 자주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른 기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투자에 있어 조바심을 내고 걱정을 많이 하지만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끈기 있게 기다려야 하고 때가 오면 공격적이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나는 워런을 수십 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많이 배웁니다. 지속적으로 학습하지 않으면 남에게 추월당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학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이디어를 고수하면서 실행에 옮기려면 기질이 있어야 합니다. 열쇠는 IQ가 아니라 투자 사고방식이며 여기에 적절한 기질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재앙을 맞이합니다. 찰리와 나는 그런 사례를 보았습니다. 1990년대 말에는 모두가 투자에 다소 미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질까요? 사람은 역사에서도 배우지 못할까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것은 사람은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학습 능력을 드러내는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워런 버핏 역시 아는 분야와 기업에 투자하라는 말을 많이 했었죠. 그는 2016년부터 애플에 투자하면서 2017년 주주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아는 기업에 투자하라고 항상 조언했는데 자신을 기술주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요즘은 기술주에 투자하면서 기술주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버핏은 이제 수도원에 가서 근신할 때가 되었나 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애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제품의 기능이나 기업 경쟁 측면에서 보면 기술 요소가 매우 중요하지만 경제 특성 면에서 애플은 이제 소비재 회사로 간주합니다. 찰리 먼거는 버핏이 손자의 아이패드를 살펴보고 시장 조사도 했다며 버핏이 애플을 매수한 것은 매우 좋은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버핏의 애플 매수는 그가 아직 배우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레이엄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탁월한 스승이었습니다. 덕분에 버핏은 가만히 앉아서도 고액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법이 어느 상황에서나 항상 통하지는 않는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레이엄은 운이 좋아서 순운전잡은 3분의 1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이 바뀐 탓에 버핏은 다른 기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오래도록 살아갈 사람이라면 계속 배워야 합니다. 이전에 배운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주식 투자자가 성공 투자를 위한 마법 공식을 찾아 헤매지만 찰리 먼거는 마법 공식 같은 것은 없으며 각 기업에 맞춘 체크리스트와 알맞은 인식 모형으로 스스로 기업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 세 가지 공식이 있다 따위로는 투자에 성공할 수 없으며 훌륭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규율, 고된 노력,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기질과 끊임없는 학습인 것이죠. 찰리 먼거의 주식 투자 성공 4단계 프로세스.
찰리 먼거는 평소 책을 많이 읽는 것으로 유명한데 가끔 동량의 공자를 언급하곤 합니다. 특히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 라는 공자의 말을 자주 인용하곤 하는데요. 이는 평소 잘 아는 분야에만 집중한다 라는 그의 철학이 잘 나타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투자 프로세스 1단계, 잘 아는 분야에 집중. 우리는 투자를 위한 3개의 바구니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yes, 두 번째는 no, 마지막은 너무 어려워 이해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한 바구니다. 찰리 먼거는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지속 가능한 이해하기 쉬운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기준에 부합하여 yes 바구니에 들어가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죠. 반면 대다수가 선호하는 바이오와 IT 분야는 너무 어려워 이해할 수 없는 바구니, 기업 공개 IPO는 no 바구니로 보내버리죠. 우리는 모든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투자를 너무 어려움, 서류함에 넣어두고 쉬운 투자 몇 건부터 샅샅이 살펴봅니다. 우리는 2m 높이 장애물은 피하고 30cm 높이 장애물만 골라서 넘습니다. 투자 프로세스 2단계, 정성적, 정량적 분석, 경영진 평가. 찰리 먼거는 기업 분석 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살필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규제 환경, 노동 환경, 공급자 소비자 관계, 기술 변화로 인한 잠재적 영향, 경쟁력과 취약점, 가격 결정력, 확장성, 환경 이슈와 숨겨진 영향, 그리고 현금 흐름과 재고, 여러 가지 무형 자산도 자신의 방식으로 다시 계산하죠. 또한 그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평가 대상은 기업 경영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진의 능력, 신뢰성, 주인의식을 살펴봅니다. 투자 프로세스 3단계, 경쟁 우위와 경쟁적 파괴. 그는 기업의 경쟁 우위를 해자로 정의합니다. 성곽의 주위를 둘러싼 도랑인 해자는 경쟁사의 침입을 막는 장벽을 뜻하죠. 그는 50년 넘게 버크셔 해서웨이에 투자를 진행하면서 극소수 기업만이 여러 세대에 걸쳐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때로는 고통스럽게 배웠기 때문에 극도로 해자에 집착합니다. 이상적인 기업을 성에 비유하면 넓고 튼튼한 해자로 둘러싸였으며 정직한 영주가 지키는 강력한 성입니다. 여기서 해자는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방어하는 것으로 낮은 생산원가, 브랜드 파워, 규모의 이점, 기술 우위 등을 가리킵니다. 이는 우리가 코카콜라를 이상적인 기업으로 판단한 기준입니다. 투자 프로세스 4단계, 내재 가치. 찰리 먼거는 훌륭한 기업을 찾은 후 다시 기업의 내재 가치를 계산한 후 시장 가격과 비교합니다. 가치와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기업 평가의 근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는 가치 투자가 벤저민 그레이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장주에 집중합니다. 훌륭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적당한 기업을 훌륭한 가격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여기서의 핵심은 훌륭한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기업들이 바로 코카콜라, 질레트, 애플 등입니다. 격자틀 인식 모형의 중요성.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 찰리 먼거가 격자틀 인식 모형을 강조할 때 자주 인용하는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말입니다. 격자틀 인식 모형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찰리 먼거는 이를 다양한 인식 모형이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모형, 즉 한 가지 방법으로만 훈련을 받고 모든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아주 멍청한 행동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모든 문제를 못으로 보지 않기 위해 망치뿐 아니라 스패너, 렌치, 드라이버 등 다양한 공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투자에서의 공구들이 다양한 학문들을 의미하죠. 역사, 심리학, 수학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통계학, 경제학 같은 전통적인 학문에서 분석도구, 방법론, 공식을 빌려와 바느질로 꿰맨 하나의 틀이 격자틀 인식 모형입니다. 키케로의 유명한 말입니다.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발생할 일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어린아이처럼 살게 된다. 키케로의 개념을 일반화하자면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하지만 다른 모든 학문의 핵심 개념도 알아야 합니다. 머릿속에 격자틀 인식 모형이 각인되어 평생 자동으로 사용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만일 그렇게 한다면 장담컨대 언젠간 거리에서 자유를 둘러보면서 놀라운 일이야. 이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 중 하나가 되었어.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격자틀 인식 모형의 단계를 설명합니다. 첫째, 학문 영역을 무시하고 다학제적으로 접근하라. 둘째, 가장 중요한 모형에 집중하라. 셋째, 모형들을 융합하라. 넷째, 자동으로 떠오를 정도로 충분히 익혀라. 다섯째, 일상적으로 사용하라. 여섯째,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생각하라. 다른 사람보다 빨리 부자 되는 법.
2023년 99세인 찰리 먼거는 지금도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약 3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처럼 부와 장수를 동시에 거머쥔 사람은 세상에 많진 않겠죠? 그런 그가 생각하는 부와 행복은 무엇일까요? 찰리 먼거는 항상 주어진 문제에 대해 반대로 생각해보는 방법을 통해 답을 얻곤 했는데 다음 연설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불행을 보장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통해 답을 알아보는 것이죠. 1986년 하버드 웨스트 레이크 스쿨 졸업식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못 믿을 사람이 되고 약속을 지키지 말라. 둘째, 자신의 경험에서만 배우고 남의 온갖 경험에서는 절대 배우지 말라. 셋째, 살면서 참패에 좌절할 때마다 주저앉아 더 망가져라. 이 세 가지를 거꾸로 하면 불행해지려고 아무리 애써도 불행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한 젊은 주주가 찰리 먼거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이 걸어온 길을 따라갈 수 있나요? 그는 이야기합니다. 독서를 통해 날마다 잠에서 깼을 때보다 조금 더 현명해지기 위해 노력하세요. 자신의 의무를 충실하게 잘 수행하세요. 그러면 빨리는 아니더라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고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며 많이 읽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현인 찰리 먼거가 주는 충고입니다. 집중 투자, 가장 좋은 5개 종목에 집중하라. 2008년 주주총회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영대학원 기업금융시간에 학생들은 분산투자야말로 대단한 비법이라고 배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라면 분산투자를 해야 하지만 전문가가 분산투자를 한다면 미친 짓입니다. 투자의 목적은 분산투자를 하지 않아도 안전한 투자 기회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일생 일대의 기회가 왔을 때 20%만 투자한다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렇게 좋은 기회에 실제로 충분히 투자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실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상위 4개 기업이 약 70%에 달하죠. 23년 2월 기준으로 애플 41%, 뱅크 오브 아메리카 10%, 쉐브론 8%, 코카콜라 7% 순입니다. 자기 돈으로 투자할 때 확신하는 종목을 발견하면 한 종목의 순자산의 75%를 투자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종목의 순자산의 500% 이상을 투자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개인 재산의 75%를 한 종목에 투자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75%가 과도한 집중 투자는 아니겠지. 나는 가끔 재산의 100% 이상을 한 종목에 투자했습니다. 샐러드유 스캔들은 아직도 미국에서 희대의 금융 사기극으로 회자되는 사건이죠. 1963년 앤서니 드 엔젤리스는 선박의 탱크에 바닷물을 채우고 맨 위에 샐러드유를 살짝 얹은 후 아멕스 위탁창고 관련 부서에서 창고 증권을 발급받습니다. 그는 약 82만 톤의 샐러드유가 있는 것처럼 속여서 51개 금융회사로부터 1억 7,500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빌리게 되죠. 고작 5만 톤의 샐러드유를 가지고 말이죠. 결국 아멕스는 5,800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보게 되었고 손해배당에 대한 우려로 주가는 60달러에서 35달러로 50% 가까이 급락하게 됩니다. 모두가 아멕스를 내던질 때 버핏은 오히려 기회를 살피죠. 아멕스의 여행자 수표와 신용카드 사업을 면밀히 분석했고 자주 가는 레스토랑과 상점에서 손님이 아멕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버핏은 아멕스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아멕스 주식을 사들입니다. 이후 아멕스는 손해배상 문제가 해결되고 신용카드와 여행자 수표 사업이 성장하면서 몇 년 만에 주가가 5배 이상 급등하게 됩니다. 돈 버는 체크리스트 탑5. 가난한 찰리의 영감에서 찰리 먼거가 사용하는 투자 원칙 체크리스트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체크리스트 타일이 모여 하나의 모자이크를 구성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투자를 결정할 때 전체를 보는 습관을 들여야지 개별 타일 몇 개만 보아서는 전체의 흐름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찰리 먼거는 강조합니다. 첫째, 리스크, 적절한 안전마진을 포함하라. 둘째, 독립, 다른 사람이 동의하거나 반대한다고 해서 당신이 맞거나 틀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내린 분석과 판단의 정확성이다. 셋째, 준비, 왕성한 독서를 통해 평생 동안 스스로 공부하라. 계속 질문할 것은 왜이다. 넷째, 지적 겸손.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반대되는 증거를 찾아내고 받아들여라. 다섯째, 분석적 엄격함. 앞으로 그리고 뒤로 생각하라. 항상 아래 위를 뒤집어라. 여섯째, 배분. 투자와 사랑에 빠지지 말라.
상황 의존적이고 기회주도적인 태도를 가져라. 7째, 인내. 세계 8번째 불가사의는 바로 복리다. 절대 불필요하게 중단시키지 말라. 불필요한 거래세와 마칠 비용을 피하라. 행운이 찾아왔을 때 경계하라. 8째, 결단력. 대중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대중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 9째, 변화. 변화와 더불어 살고 제거할 수 없는 복작성을 받아들여라. 10번째, 집중. 자만심과 지루함의 영향을 경계하라. 세부 사항에 빠져 허우적대느라 명백한 사실을 간과하지 말라. 세상을 살아가는 유용한 개념과 태도. 마지막으로 그의 졸업식 축사 중 인상 깊은 장면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게 유용했던 개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내가 일찌감치 깨달은 개념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얻으려면 노력해서 그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여러분에게 제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도 그만큼 남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지혜 습득은 단지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평생 학습을 하지 않는 사람은 크게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미 습득한 지식으로는 크게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워런 버핏이 끊임없이 배우는 학습 기계가 아니었다면 탁월한 실적은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학습 기계인 사람들은 매일 잠자리에 들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보다 조금씩 더 현명해집니다. 유용한 개념 또 하나는 어느 농부의 말에 있습니다. 내가 죽을 장소를 안다면 그곳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 이는 흔히 문제를 뒤집어 생각하면 더 쉽게 풀린다는 개념입니다.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실패할까요? 성공하려면 무엇을 삼가야 할까요?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게으르고 못 믿을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객관성을 유지하는 습관적 절차도 유용합니다. 진화론을 이야기한 다윈은 반대 증거, 자신이 어렵게 터득한 이론을 반박하는 증거가 나오면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최대한 정확하게 생각하려면 이러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체크리스트만큼 효과적인 절차는 없습니다. 또 하나 필요한 개념은 살다 보면 부당하게 끔찍한 역경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에픽테토스의 태도가 올바른 지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불운이 유용한 교훈을 배울 기회라 믿었습니다. 끔찍한 역경을 만나면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건설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할아버지 멍건은 거의 40년 동안 도시에서 유일한 연방 판사였습니다. 나는 지금도 유교 사상이 강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줄곧 할아버지의 사상을 실천했는데 그중 하나가 근검절약입니다. 할아버지 시대에는 연방판사 사후에 그의 아내에게 연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할아버지가 저축하지 않았다면 할머니는 홀로 되고 나서 생활이 궁핍해졌을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책임감 있는 분이었으므로 평생 절약해서 저축했고 덕분에 할머니는 홀로 되어서도 편안하게 생활했습니다. 마지막 개념입니다. 여러분은 변호사가 되더라도 쓸데없이 복잡한 절차를 만들지 마십시오. 복잡한 관료적 절차는 문명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매끄러운 신뢰의 네트워크야말로 문명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확실히 믿을 만한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는 네트워크라면 복잡한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요구하는 절차를 모두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가면서 매끄러운 신뢰의 네트워크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결국 천로역정의 진리를 추구하는 용사만이 그 결실을 얻을 것입니다. 휘두를 수 있는 사람에게 네 칼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저는 책을 읽는 내내 찰리먼거 할아버지와 수다를 떨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책을 통해서 그를 꼭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